다음은 오늘 조례 개정 관련 연구 책임자이신 양세형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사회적 경제 세계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참석하신 분들에게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발제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해주실 경희대학교 양세형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방금 전문의님께서 설명해 주신 듯이 오늘은 화성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가, 직접적인 조례가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이제 공유경제라든지 등등 있지만, 오늘은 연구를 했던 내용 중에,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그리고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일부 내용들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또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로 사전에 배부가 돼서 보시면 되겠지만, 큰 틀에서 이번 조례 5가지 핵심이 좀 있습니다. 5가지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화성시에서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 알기업, 협동조, 자회기업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그동안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개별법의 근거에 설립된 협동조합, 이 부분들이 실제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차별성 문제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직 이제 자잘자잘한 것들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이 나름대로 많이 이 내용이 있지만 포괄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다른 시도나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좀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현재 조례를 보면 AB사회적 기업은 있는데 이미 시행되고 몇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AB마을기업 제도라든지 AB자활기업 제도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포함시키면 좋겠고, 또 경기도의 돛단이잖아요. 특히 또 화성시 같은 농촌 복합도시 어촌까지 포함된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 공동체에서도 새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5번째는 조례 내용들만 보면 사회적 기업과 AB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조례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문구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등을 사회적 경제 기업 등으로 바꾸는 내용, 이렇게 5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미 보셨겠지만 이렇게 AB마을 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은 신설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그 위원회 보면 위원회 내용도 사실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사회적경제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좀 위원회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문턱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위원회에 그동안에 제가 작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등등등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좀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언론 보도도 많이 지켜봤고요. 그랬을 때 이 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제척사항 문제, 이 부분들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 회의도 4회 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기능에서 충돌 좀 많이 이의제기가 됐던, 의회 쪽에서 이의제기 됐던 부분들이 이제 정책 연구 개발이냐,
아니면 정책 연구 개발 지원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 훈련 지원 같은 게 특이하게 보통 이제 교육 훈련을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 이탈하는데 여기는 협동조합 등이 이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만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별로 편중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27조 교부 이거 보니까 지난 7월 30일자로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아마 사전 배부가 되지 않았던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과 조직을 사회적 경제 조직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냐라고 의견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서 현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하신 분이 5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중에 더불어민주당의 4분은 모두 똑같이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기업법, 도활법에 따른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다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그렇게 발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시는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단어의 정의, 데피니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을 다 포함했을 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한다. 이렇게 법안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화성시처럼 불교보 단체인 수원이라든지 성남, 용인 같은 경우도 이 사회적 경제 중간 조직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윤호중, 강병원, 김영래, 양정석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 동그라미 하나는 기업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개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처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일부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느냐를 보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최초 발의가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공청회했을 때 저도 참여했었지만 이승민 의원이 최초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게 이제 계속 그 당시 정의당 같이 쓰면서 그렇게 이어져 와서 19대 그 이후에 이제 조례들이 만들면서 그냥 뭐 그걸 그대로 원형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개 시도에 이 내용을 그냥 쓱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개 시도에서도 서울과 제주까지 동그라미 하나, 서울, 부산, 아니면 대전 같은 데는 기업으로 사고 있고 여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들은 대부분 조직을 쓰고 있습니다. 자, 협동조합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인 개별법에 있는 협동조합을 그러면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현재 사회적 경제 조례에 지원 조례 보시면 17기 시대에서 보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포함시키고 있는 데는 대전과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천이나 충북, 제주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만 인정하는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협동조합 개별법은 조례상에서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냐, 사회적 경제 조직이냐의 논란에서 현재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기업이 18개, 조직이 7개. 부산은 경제기업이 13개, 조직이 3개입니다. 그림을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대구는 5개, 조직이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거꾸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1개이고 경제조직을 9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5개구가 전부 조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보면 3개의 자치구는 기업, 2개는 조직을 사용하고 있고요. 울산도 3개, 2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가 의외로 경기도 조례 아까 봤지만 기업으로 조직으로 유일하게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 영향을 받아서 많은 것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성남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그런 데는 또 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그 지원 조직도 활성화되어 있는 사직경제 활성화되어 있는 쪽도 기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를 보면 10개, 8개, 충청북도 10개, 1개, 제천시만 조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정적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남 거꾸로 4개, 11개. 아마 이쪽에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좀 활동을 하셨거나 연구를 하신 분들은 금방 이 흐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전라북도는 기업이 11개, 조직이 3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라남도는 반대로 또 기업은 1개고 조직은 21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경상북도는 기업이 14개, 조직이 9개. 시군별로 다 내용이 다릅니다. 경상남도는 17개, 조직으로 사용하는 데는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보시면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경제기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116개, 51.3%. 따라서 과반수 이상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핵심적인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그러면 현재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5개 조례를 5개 법안 발의를 한 부분은 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그 부분이 과연 맞느냐의 논란을 좀 보시면 실제 그런 현재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는 이 협동적 개별법에 의한 즉 소비자생활협동이나 신용이나 농협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포함시키고 있느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를 보시면 그렇죠? 경기도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아마 그 영향 화성시도 받았던 것 같고요. 자, 그럼 다른 시도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 보시면 서울도 이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있는 데는 현재 협동적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는 적용하고 있지 않고 제외시켰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서울부터 세종 쭉 다 해서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전체 최종 목표를 보면 전국의 226개 중에 이 사회적 경제 기업 또는 조직으로 사용하는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개별법의 협동조합은 56개 지방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전체의 24.7%, 즉 전국의 75% 이상은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채택하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 현장 민주주의 현장 지자체에서 이 지방 의원님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제외했던 것들이 전체 3분의 2가 훨씬 넘는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9군데 지방자치단체 생협이 약간 그 기본법에 의한 활동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9군데는 생협만 포함시킨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전의 내용을 다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제 그 책에 나갈 자료이기도 하고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쭉 보시겠습니다. 시간상 20분이기 때문에 지원기금 설치 및 두 번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머지 조직이냐 기업은 똑같이 맥락이
육성 조례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가장 현재 최근에 이제 그 화성시에서 문제되고 그 해석의 차이 또는 충돌됐던 부분들이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기금에서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가장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제한다라는 이 내용은 아마 제 기억에도 집행부가 발의를 했던 내용이었고, 당시 취지가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집행부가 화성시가 발의를 해서 개정을 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자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경제기업 제품 그 촉진 및 팔로우 지원에 관한 주로에 있어서 어떤 정의가 이제 그 마을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앱이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여기 아마 조례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다 보니까 정확히 판단을 못 하셨던 내용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육성조례에서는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품 쪽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 인정한 자활기업, 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던 사업단 여의 내에서만 뽑는 게 예비 자활기업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논란은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지원 방식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5대 2.5, 2.5 방식, 매칭 방식이기 때문에 용어가 좀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올라간 내용이나 현재 많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조례에 적용했던 부분들이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이걸로 명시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개별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역, 지금 도시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개선을 하는 마을기업만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전국에는 1,600개의 마을기업 중에 이 도할법에 해당되는 마을기업은 10개가 채 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들이 몇 년째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대기하고 폐지되고 다시 또 회를 넘기면서 이렇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과 풀로 집어넣는다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이게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등등 해서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가 정확한 법적인 표현입니다. 자, 에비마을기업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에비마을기업은 이제 앞에 에비마을기업 제도에서는 방금하는 도할법에서는 그 에비마을기업 제도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마을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지금 5대 2.5대 2.5 방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비미 자활기업도 이렇게 나눠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에비 자활기업 또는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활사업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에비 자활기업이 사실은 가로 안에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 오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농촌 공동체에 해야 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같이 농산복합 도시 또 어촌까지 포함된 어촌은 누질 300을 하고 있지만 농촌 공동체 회사가
실제 이 조례 안에 포함이 된다라면 화성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오히려 이익이 되는 뭐 실적 측면도 그렇고 또 화성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저는 강력하게 농촌공동체에 대한 조례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센터 기능들 보시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난달 말로 24개 시군이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의 기능을 보면 5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설립 운영 자문, 경영 창업 지원, 지원제도 정책 연구 개발, 양성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다음 정부적으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하지만 중간 지원지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생각보다 이 내용이 좀 작다. 다른 시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팔로우 지원, 조달 지원이라든지 좀 경영 지원을 좀 구체화시킨다거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심사나 감독을 지원하거나 자원 연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야만 명확하게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기능이 명확하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이 중간 기능들을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 없는 데에는 뭐냐면 조례에 이 어떤 기능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데를 보시면 되고요. 각 고향 같은 경우는 무려 9개 정도의 기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구청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사 발굴 및 추진 이런 것도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여기 가평 같은 데를 보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까지도 포함되고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흥안산, 안양 쪽 양주, 오산을 보시면 이 지금 초록색 형태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화성시에서 화성시 조례 5가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 범위 안에 대부분이 다 조례가 모여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다른 시군은 어디를 더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가평도 의정부도 마을 만들기가 들어가 있고요. 공영제 되고 세 번째 조에서 하나는 화성에 돼 있고요. 이렇게 대부분이 보시면 이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이 사회적 책임 조달 지원은 대부분의 시군이 이 적용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성에 빠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이런 부분도 대부분이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아마 화성시도 사회적 그 경제 기업들 위한 시설 운영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런 것들 공간 지원 시설 관리 운영도 지원센터가 중간 지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화성은 실제 행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좀 추가로 포함시켜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그러면 31개 시군의 정책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3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은 아예 정책 연구나 정책 연구 지원이나 이런 내용들은 아예 없고요. 연구 개발 쪽에 있는 내용과 개발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지원이라고 표시했는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실제 3분의 1 이상도 한 40% 정도가 시사나 공공기관 직접 운영, 뭐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부천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수원 같은 데는 아예 시사나 공공기관을 직접 운영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포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예 지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현재 비영리법인 단체로만 하는 부분들을 해놨던 부분들을 좀 폭넓게 시사나
공공기관으로 합산을 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센터 입학 기간은 최소 2년부터 5년까지, 하나 같은 경우 5년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스럽고, 개별부의 금괴 설립된 협동조합은 75.3%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인 내용을 뒤로 하더라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AB마을 기업제도 마을 육성사업 시행지체 이미 적용이 몇 년, 4년 전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서 포함시키고 신설을 하고요. 자기업 신설하고 농촌 공동체사를 신설을 했으면 좋겠고, 육성위원회 회의를 실용적으로 작년에 다행히 5회 이상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회 이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도 공공기관 및 대학 포함해서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따라서 지원센터를 시사나 출연 출자기관이나 대학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서 장을 좀 열어놓는 게 맞다라는 보여지고요. 교육훈련 업무도 공공기관 대학 포함해서 균형을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립과 필요한 자문들 이제 이런 그 조직을 기업으로 바꾼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간이 20분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상으로 이제 그 발제를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세형 교수님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발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내용 발제를 해주신 양세형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소한 1시간 이상 쭉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도 조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내린 이제 자료 배포가 됐으니까요. 내용을 보시고, 이 부분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든지 의견들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손을 들거나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고민하시고 있는 시간 동안에 혹시 같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우리 그 화성시 의회 사회적 경제 연구회 의원님들께서 혹시 뭐 추가할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서 괜찮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만들어져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의 사회적 이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좀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화성시 그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로 제정된 조례가 한 3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화성시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하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화성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와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 조례에서는 우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례가 의원 발의가 아닌 집행부 발의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사회적 경제 연구회 활동을 통해 파악한 내용입니다만 세 개 조례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느 조례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표현하고 또 어느 조례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세 개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를 전부 사회적 경제 기업 한 가지로 통일해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채조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저도 약간 이게 뭐지라고 생각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명확한 그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조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용의 이 브랜드 네임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조직으로 표현하고 한 개는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아마 두 개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은 이제 뒤에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기업으로 뒤늦게 수정을 했던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조례 내용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뢰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오창호 교수님, 한신대 오창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들리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한신대학교 네네. 오창호 교수입니다. 예. 네. 이제 교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차성 씨가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사실 사회적 경제 앞서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제 시의원님들, 특히 사회적 경제 연구회 위원님들이 여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현장 정합성 위한 노력 계속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수님 발표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정말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어떤 조례들을 다 세밀하게 조사하시고 그 비교 분석하셔서 고민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셔서 좀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쪽에서 조금 이제 몸을 담고 있고 고민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경제 센터 일도 돕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민하면서 제가 또 경영학적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 좀 이런 점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가 제일 사실 요번에 그 제안하신 내용의 핵심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명칭이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게 사실 사회적 기업이 제일 큰 차이가 기존에는 공공이라든지 그러니까 NGO 영역에서 해왔던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기업 비즈니스라는 것을 결합시켜서 하자라는 취지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어로 이제 소셜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소셜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쭉 사용되어 왔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이제 기업법 제정할 때도 초기에는 이제 그 개념을 그냥 도입해서 정의도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또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인 형태도 있지만 오히려 NGO 같은,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동안 기부나 후원만 갖고 모자라니까 내부의 수익 사업, 비즈니스를 갖다 아래에 끌어안고서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꼭 기업이 아닌 형태에서 사회 문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쪽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한 것 같이 경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쪽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실, 누락됐던 부분, 아까 이제 뭐 농촌 공동체나 뭐 예비 마을 기반 이런 부분 추가하신 거는 굉장히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건 돼야 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떤 그 구분을 져갖고 남을 이렇게 배타하는 거라기보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라든지 주체를 다시 끌어안는 것이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어떤 뭘 하는 것보다는 협력하고 연대하는 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는 기업 형태 아닌 사람은 받지 뭐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비영리 안에서의 수익 사업 또는 마을 공동체에서의 사업 활동 이런 다양한 형태 그리고 요즘에는 또 보면 그 기업의 스텝 역할을 하는 다양한 중간 조직 형태 또는 지원 조직 형태 이게 꼭 공공의 중간 조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중간 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협의회 또는 중앙의 뭐 연대 조직 이런 것도 많아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기업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 빠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걸 다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저는 가능한 한 이 넓게 넓게 우리가 이 그 주체들을 끌어안아서 같이 연대할 수 있게 하는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용의의 정의 통일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쓸 건가 조직을 쓸 건가 아니면 제3의 용어를 쓸 건가 모르겠는데 하나로 통일하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그러면은 다양한 조직들이 좀 더 넓게 허용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이 어려우시겠지만은 좀 조금 더 그런 방안이 어떻게 없을까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배제 이거는 저도 일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이나 수업 같이 이제 국가에서 주도한 어떤 사실 무늬만 협동조합인 형태라는 정말 사회적 경제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근데 또 사실 일부 지자체에서 그랬듯이 이제 소비자 생협이라든지 그리고 신협 중에서도 일부 굉장히 그 협동조합의 정신을 추구하는 신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군데 정도, 특히 앞으로 그 사회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신협을 저희가 파트너로 같이 하기 위해서 또는 지역 회원망을 갖다 굉장히 단단하게 갖고 있는 소비자 생협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은 개별법이라고 이렇게 넓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소비자 생협이나 신협은 어떤 형태로인가 우리 그 범위 내에 좀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뭐 네. 어떤 전체적인 범위나 그 정의는 그렇고 그다음에 약간 사소한 거지만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횟수 증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뭐 저도 여러 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제일 아쉬운 게 횟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떤 곳에 가보면 그냥 거수기 역할. 그냥 뭐 안건 있습니다. 동의서 보내세요. 그럼 뭐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기별을 안 주는 뭐 이런 어떤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횟수 플러스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한다든지 사전에 공유한다든지 평소에 의견 교환이나 교류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어떤 행정이나 이런 데 기여할 수 있게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쪽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의견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의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 내용도 좀 다르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일단 우리 오창환 교수님도 브랜드의 단일화는 찬성을 하셨고, 근데 이제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 고민을 해주셨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왜 기업으로 해서 한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사회적경제 기본부터 그랬지만, 이 기업으로 이 조례나 법률은 뭐냐면, 곧 정부 예산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반되기 때문에 모두 포함해서 그걸 다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한 비영리 조직을 포함을 시켜놓고 아무런 예산도 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차별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기업으로 한정을 하고, 그래서 중간지원주의 아까 말했지만 화성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주의는 데피니션 정리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조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기업의 직접 행정에 직접적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거고, 중간 지원주의라든지 또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NGO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간접 직간접 지원 활동을 하는 분들은 조직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명확해지죠.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세 번째 조례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 촉진 조례에서 NGO한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실질적 활동, 예산과 연동된 걸로 한정하고 조직으로 확대했으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개별부양 협동조합은 아까 봤더니 7개, 전국에 7개간 그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을 조례에 포함을 시켰어요. 아마 그 면밀히 보면 그 지역에서 생협 활동을 많이 하시는 쪽이 이제 주로 그렇게 조례를 그건 아마 얘기를 하셔가지고 넘어갔던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가장 배제해야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농협이 있고 축협이 있고 수협이 있고 새마을금고 있고 신협이, 그래서 기본법에서 이 금융을 못하게 그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기본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또 쓱 활성화되니까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조례 지자체를 보면 생협까지는 인정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을 그 범위로 합산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이시니까 저도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횟수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횟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만큼 집행부도 신경을 쓸 게 아닌가. 이제 뭐 어떤 사전에 자료를 공개한다거나 미리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화성시는 집행부가 나름대로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충실하게 자료 제공하고 위원회 활동 속기록을 다 읽어봤는데 충분히 좀 노력하고 계시는 걸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의견 주실 분이 계신가요? 부의장님, 예. 네. 네. 화성시 의원 이창현입니다. 우리 양세형 박사님, 교수님, 우리 같이 연구에 활동하시면서 도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토론까지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화성시가 그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사회적 경제가 선도 도시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뭐 타 시군에서 견학이 올 정도로다가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에는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화성시에서는 그 타 지자체에서 없는 그 사회적 경제과를 좀 신설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등 많은 인력들이 그 투입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과 인력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화성시 사회적 경제 분야이기에 모든 것이 있어 빠른 정보를 수용할 수 있고 제도 정비를 해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책임감 있게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마을 기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 정리, 그리고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 예비 마을 기업, 그리고 예비 자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도 들었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시는 또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농촌 공동체 회사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는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도 있지만 화성시가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화성 시민들에게 너무 널리 알리고 장려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지원하는 행정이 아닌 지원 정책을 찾아서 우리가 또 적용하고 화성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이루는 방향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은 연구회 활동이었지만은 박사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더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이창현 부회장님께서 의견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전국의 지자체를 보면 집행부의 그 행정 능력이라든지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면 화성시도 시장님도 뭐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각부에 다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얼마나 더 발전하는지 따라 좀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사회적 경제 연구회도 마련을 하셨고 또 이제 아까 특히나 여기가 도농복합도시도이지만 농산어촌 지역이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육성하시겠다는 말씀만 들어도 화성시 사회적 경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우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또 안 계신가요? 화면을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엄기훈 참여하신 분, 예. 채팅으로 마이크가 안 돼서 채팅으로 먼저 제안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으로 남겨주시고요. 엄기훈 분이 협동조 하인 엄기훈 선생님이 채팅으로 글을 남기는 동안에 다른 선생님 혹시 의견 주실 분들 발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기 박연숙 의원님의 말씀 주시죠. 예. 네. 우리 참여하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간에 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 정책에 잘 녹아 있었는지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네, 좀 궁금하신 사항을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서 좋겠는데 일단 제가 먼저 안 계시니까 제가 그럼 의견 제시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연계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누락이 된 것 같아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자료에도 나왔는데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 기본법이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타 지자체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내용이 화성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참 혼돈이 되게 많았어요. 언어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부분, 또 그 센터에서의 업무의 그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혼돈스러운 것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조직이냐 기업이냐 이런 영향도 되게 많았던 거라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그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포함하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타 지자체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그 중간 지원 조직을 표시하는 내용인 저는 제안을 하자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기업 간의 가교 역할, 또 사회적 경제 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의 조직이냐 기업이냐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도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그 교수님, 한신대 교수님, 오창호 교수님,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그 센터를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잘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대가 큽니다. 사실 센터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의 조금 더 그 센터는 중립적인 중간 지원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역할이 그 전에 했던 경험으로 보면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표현 잘하잖아요. 뭐 축구한다 그러면은 뭐 심판도 보는 사람이 선수로도 막 뛴다. 그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가장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그 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문제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한신대 오창호 교수님 오셨는데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 이런 부분도 조례안에 담을 때 좀 그 자문도 좀 주십시오. 네,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잠깐 다뤘지만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내용의 정의를 좀 2조 정의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중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중간 지원 조직이란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예를 들면 정확히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은 화성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정의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제 이 지원센터의 그 네임이 또 변동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나 그 법률에 좀 올라가 있는 것처럼 중간 지원 조직이란 말을 담으면 그게 다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원센터로 이름을 쓰거나 중간 지원 조직 이름을 쓰거나 명확하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현재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할 때 정의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동안에 우리 영기은 협동조 하인 영기은 선생님께서 의견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게 화면 공유된 상태여가지고 제가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았는데요.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시 화면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행정에서 그걸 올려줄 수 있나요? 별도로 아니면 그 영기은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좀 뭐 짧게라도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메모장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육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공공구매가 편리해야 된다. 책자 브로셔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산 투입 대비 실용성이 많이 없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 다 온라인상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온라인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지평부나 지원센터가 불법만 아니라면 사회적 경제를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까지 주셨네요. 상설 판로 개척 지원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추석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기대한 만큼 되지 못하시는 것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해 주셨고요. 조례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전쟁이니까 네, 아마 실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대부분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조합원도 활동해봤고 뭐 등등 해봤는데 가장 결국은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조직이냐 NGO냐 MPO까지 포함되고 이런 논의도 우리는 학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회적 기업 말고 협동조합, 자기업, 동종 공동체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의 활동이거든요. 즉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즉 항상 경계선에 서 있고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도 좀 하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그대로 지평소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우리 시드 플러스의 박용희 선생님, 네, 의견 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저희는 시드 플러스의 박용이라고 하고요. 네, 예, 조례 개정에 관해서 좀 연구해 주신 거에 대해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교수님들께서나 의원님들께서 전문적인 부분 좀 이렇게 파악해 주시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실무 쪽에서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궁금한 부분이 이 명칭에 대한 정정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몇 가지 사항에서 공통적으로 이 타 시군구나 이런 데서 쓰는 비율에 대해서도 이제 과반이라고 표현한다면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높긴 하지만 이게 좀 근소한 차이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명칭을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 한 가지랑, 그리고 두 번째가 화성시가 이제 사회적 경제 이런 대상이나 이런 것도 수여하고 굳이 치면 센터 규모도 크고 하면 브랜드로 쳤을 때 리더 그룹에 해당하는 이제 화성시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리더 그룹들은 뭔가 혁신적인 행동이나 앞으로 좀 나아가는 이끄는 역할을 하려면 확장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묶는다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 주신 공동체라든지 농업 공동체, 회사기도 하지만 공동체 조직이나 이제 비영리 단체,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런 명칭을 이제 한 가지로 통일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박용희 선생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차순임 의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이 왜 필요한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법률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과 조례에 기반한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원칙이 무너진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기업과 조직의 이제 그만 보시면 약간 50% 살짝 넘은 게 제226개 중에 있죠. 제가 이제 그 질문 나올 거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도 하시지만 잘못된 부분, 조직으로 처음에 잘못된 부분들은 바르게 시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나머지 현재 지자체에서도 그걸 검토를 다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올해 또 통과될지 아니면 또 내년에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가 된다라면 다 바꿔야 됩니다. 전국의 조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는 어차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냥 상위법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예산과 연동된 것을 기업으로 쓰고 있고 조직으로 중간 지원주직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든지 심지어 뭐 그 장애인 재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조직으로 포함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본법 보시면 그 모든 조직에 다 돈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세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 리더고리 혁신적 행동 등등 이게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는데 굳이 바꿔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의 어떤 신뢰성, 일관성 그거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혹시 또 다음 계시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고 혹시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들 말씀하시다가 보면 곧 끝나간다라고 하면 그때서 막 질문을 올리시는데요. 우리 시간상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뭐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이라도 아니면 조례 개정과 유사한 뭐 아까 이 협동조 하인에 계시는 엄기훈 선생님께서 주신 그런 뭐 민원성 내용들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무관합니다. 또 의원님들 계실 때 이야기를 주시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엄기훈, 예. 발언 하나 더 드려도 되나요? 예. 지금 이 마이크는 안 되는 거죠? 기근 사용이 돼 있어요? 예, 예. 간단히 적어 주시고요. 네, 올려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하실 동안에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마 그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올 초인가요? 서울의 광진구, 전라북도 전주시,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시가,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제가 생각해도, 화성시 좀 대단하다. 저도 몇 년 전에는 여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부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화성시에 애착이 있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번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수많은 자료를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셨는데, 이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조례의 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정리가 되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화성시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말 그대로 선도도시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금 사용에 대해서 사용 신청을 하면 심사할 때 심사 기준표가 있나요? 기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네네. 말씀. 예, 예. 저희 기금 융자 신청을 하시면은
어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 자금 기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서의 그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의 어떤 적정성 여부,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니까 사회적 가치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실현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에 부합이 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 기금을 융자를 하냐 마냐를 어떤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정강용 사회적 경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아마 가결, 부결로 아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자료를 봤는데, 이거 아마 선생님께서는 가결, 부결보다는 점수로 해서 객관화 시켜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집행부도 좀 참고를 하셔서 다음 위원회에서. 그렇죠. 저도 이제 심사를 해보면 분위기다라는 경우도 사실은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쭉 손으로는 던져면 뻘쭘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부기명식이도 아니면 본인이 점수로 마킹을 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그걸 통해서 아마 심사를 하고 지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할 걸 보여집니다. 자, 우리 박용희 선생님도 다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예. 박용희 선생님, 예, 말씀하시죠. 네네. 이제 주요 핵심 내용 중에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이제 얘기도 있으셔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간 지원 조직이 사실 있는 이유가 이제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 순환보직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을 익힐 때쯤 되면 이제 다른 이제 자리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중간 지원 조직이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한데, 이제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업무 전문성을 좀 익히게끔 이렇게 신경을 많이 과에서 차원에서도 이제 신경을 쓰는 거는 이제 분명히 보이시긴 하는데, 어쨌든 중간 지원 조직 필요한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아닐까 해서,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현재까지는 사실 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이제 내부를 이제 사회적경제 현황이나 뭐 아무래도 기업들에 대해서 잘 아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운영을 좀 잘 해주셨다고 사실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개정안들이 사회적경제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줘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좀 개정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인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네네. 두 가지로 질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의 집행부는 이제 순환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계속 이제 로테이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에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차피 공무원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시간 되면 다른 부서로 가면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다른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이 누적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다른 업무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뭐냐면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 시군구를 보면 그 부분을 좀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경제 과장님을 전문가를 모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이제 천안옆에 어디죠? 다른 시군을 보면 직영체제로 바꿔줍니다. 직영체제를 바꾸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을 계약직 공무원 형태로. 그러면 일단 중간 지원직에 계신 분들이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31개 시군도 초창기에는 민간위탁의 지원센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왜냐면은 민간 위탁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단년 계약이라든지 등등등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원센터의 기능이 기본에 5개에서 좀 뭐 더 확보라든지 이 부분들은 일단 조례 내용에 포함을 시켜놓는데 그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가 하는데 그 부분까지 지원을 더 강화하는. 어떻게 보면 지원센터의 입장에서 현재 지원센터 입장에서는 일이 조금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자료를 다 보니까 이미 조례에 현재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명문화하자는 거죠. 그래야만 지원센터의 입장에서도 실적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선시 돼야만 거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제 한두 분만 더 모시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창호 교수님, 예. 오늘 뭐 하신 분들은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아니,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한번 발언기 얻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관련된 거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예, 지금 이제, 어떤 센터를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가 있는 쪽은 또 오산 쪽에 또 있기 때문에 오산 사회적 경제센터도 제가 또 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쪽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에서 직접 공무원 관련된 채용을 해서 직접 관할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쪽이고, 화성시는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양쪽이 지금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보다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장단점이 각각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시가 센터가 정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기업들을, 협동조합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권한과 예산을 위임해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곳은 정말 잘하고 있지만 또 어떤 시 같은 경우 보면요. 그냥 일부 공무원, 이렇게 행정의 말단 조직이 딱 돼갖고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굳어버려요. 그래서 위에 눈치만 보고 있고 위에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움직이면은 좋지만은 이게 편차가 커갖고서 시에서 어떻게 센터를 보느냐, 어떤 식으로 권한 위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커지고요. 민간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조직이 맡으냐. 이게 그냥 무늬만 있는 조직이 그냥 적당히 맡아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짜임새 있고 대표성 있는 조직이 맡아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냐에서 달라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 가버넌스를 갖다 내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만 하가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라든지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행정이라든지 어떤 의제 같은 데 많이 참여시키고 그러니까 시민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예산 집행에도 참여시킨다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간다, 그런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화성시는 오히려 그거 갖다가 이제 관주도 내지는 행정에 소속시키는 어떤 형태보다는 어떤 민간에서 좀 더 역량을 있는 어떤 조직에 그것을 위탁하거나, 만약에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조직을 갖다가 육성하는 중간 지어주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나 협회나 뭐 아니면 그런 조직을 육성하는 쪽으로 해서 정말 민관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화성시의 방향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보통은 이제 저도 현재는 이제 민간 베이스니까 민간의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민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민민 거버넌스부터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화성시 제가 몇 년 동안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수많은 의회 속기록과 관련 자료와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등등을 다 검토를 정말 몇 개월 동안 한번 해봤는데요. 민간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민민 거버넌스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 화성시는
이미 조례상도 사회적 기업 위주의 편성,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다 모두 형제입니다. 사회적 기업 알게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자원 배분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쉽게 지우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제가 인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거버넌스보다 민민 거버넌스가 우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현재 행정 중심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수원, 성남, 고양, 포천 막 이렇잖아요. 이미 불교보단체 5개 중에 3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만 드린 거지, 당장 화성시가 민간 단체에서 뭐 시산화로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각 장단점을 살려서. 근데 향후에는 그렇지만 이제 조례상 문을 여기저기 열어놔줘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57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죄송하지만 박경화 선생님, 이게 58분입니다. 저 마무리해야 되니까 별도로 이거 끝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한테 많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는 또 어차피 아마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올라가면 공구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 공구 기간에 의견들을 또 추가로 서류상으로 주시면 의회에서 아마 참고를 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회 쪽에 넘기겠습니다. 예. 네. 토론 회의를 맡아주신 양세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